오전 7시,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집 밖을 나섰다. 강원도 철원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다. 날씨가 괜찮을 거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오전부터 흐렸다. 여행에서 항상 화창한 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아침을 먹지 못해 배고픈 건 참기 어렵다. 제가 지난번에 진천 여행 갔다가 맛있는 빵집 하나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또 주문했어요. 완전 맛있어요. 강원도 철원까지 가는 데는 느낌상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서울 외곽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가는 내내 비가 쏟아졌다 멈췄다를 반복 중이다. 내가 운전을 하는 날이 아니면 조수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운전자 졸음을 방지 겸 시야 체크를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왠지 풍경 구경에 집중하고 싶었다. 강원도 철원 땅은 군대 다녀온 친구들이 종종 이야기하던 곳으로 이렇게 직접 가보는 것도 처음이고 이곳을 여행으로 간다는 것도 평소와는 다른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가 바로 철원의 시내라고 하네요. 강원도 최전방 지대에 있어 사계절 천혜의 자연 풍경, BMG 평화 관광을 테마로 하여 남북 분단의 아픈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궁예는 그 옛날 이곳에 태봉국의 수도를 세웠다고 한다. 현재 궁예 두성터가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당장 조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철원군에서는 매년 10월 초가 되면 여는 축제 이름을 태봉제로 명명하여 그 이름과 향토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오늘의 첫 목적지 철원 역사문화공원에 도착했다. 비 오는 날인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요. 철원 역사문화공원 앞에 있는 노동당사 건물, 철원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역사적 상징물이다. 이곳은 1946년 북한 정권 아래 강제 노력동원과 모금에 의해 지어졌고 양민 수탈과 애국 인사들을 체포, 고문, 학살시킨 장소로 당시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에는 철원 역사문화공원 내에서 열리는 주말 장터 구경을 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어울리는 간식은 인기 만점이었다. 지금은 추운 지방에서 키우는 사과가 맛있어요. 저 아랫역은 이제 사과가 안 돼.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퍼거리고 여기 사과가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요, 사과. 감사합니다. 5,000원 해주래요. 왜냐면 기스 있었어. 조금 기스. 먹는 데는 상관. 그러니까 먹는 데. 6.25 전쟁 이후 번성했던 철원의 시대를 담아낸 테마관을 지나 소위산 모노레일을 타러 철원역으로 가는 길.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소위산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철원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한다. 하드하실 거예요? 소위산 모노레일 티켓 값은 성인 5,000원인데 인당 3,000원씩 철원사랑 상품권이 지급된다. 티켓은 미리 예약하고 오는 게 좋다. 운이 좋으면 2-3시간 이후 표를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말엔 당일 탑승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타고 있는 8인승 모노레일은 소위산 전망대 근처까지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무섭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살짝 긴장 중이다. 그런데 왕복 1.8km의 구간이 분당 55m에서 최대 70m의 속도란다. BMG 등 철원이 간직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화산 분출로 생성된 용암대지로 철원 평야라는 전국 최고의 극상수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처럼 특별한 땅에서 기름진 토양과 청정한 환경, 큰 일교차로 인해 전국 최고의 미지를 자랑하는 철원 고대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사과 등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품을 속력이 낮다고 해서 결코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가파른 경사를 올라갈 때면 몸이 완전히 뒤로 쏠려 그때마다 사람들은 약간의 함성을 질렀다. 무서운 사람,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사람 모두 안타깝게도 절대 중간에 내려서 걸어갈 수가 없다. 레일 위에서 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위산 일부 철책 안쪽에는 지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매설되었던 지뢰를 제거하고 만든 길이기에 이 길 일부 구간은 지뢰 꽃길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잠시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약 60여 년 동안 민간인 통행이 금지되었던 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 새로 생긴 소위산 모노레일 프로젝트가 다시 보이게 된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산책하듯이 걷는 코스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철원 평야가 보이는데요. 완전한 가을이 되면 벼가 익은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걸어가는 길은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가 배경이 되어 주었지만 모기 날갯짓하는 소리 또한 귓가에서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산모기가 너무 많아요. 오대살이 난다는 평야를 보고 나서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다고 하는 철의 삼각지 전투 설명도 봤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 가장 뒷좌석에 탔다. 조금 적응이 되었는지 속도가 더 빨랐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다시 철원역에 도착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날로그식 감성의 안내 표지판도 이제서야 보였다. 빨리 내리고 싶어 안절부절. 여행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더니 도대체 그 여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여행과 급한 성격은 별 상관이 없는 걸까? 이곳 철원 극장에서는 가끔 무성영화도 상영을 한다고 하고요.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옛 철원 시내에 있었을 법한 영화관의 모습. 관객석은 계단 형태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학교 교실을 탐방해본다. 옛날 초등학생 시절 선생님 자리는 항상 이쯤 있었는데 선생님 자리와 마주하게 되는 1분단 첫 번째 줄은 학생들에게 항상 부담되는 자리였다. 목이 너무 말라서 복고 다방이라는 곳에 음료를 음료 종류가 체리는 버지? 아니야. 종류 너무 많아서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놀랐다. 이 모든 음료를 이 작은 카페에서 다 만든다고?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온 이유는 아까 모노레일 티켓을 구입하고 받은 철원사랑 상품권을 쓸 수 있어서다.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 오자몽 스무디라고 해서 오렌지와 자몽이 섞인 음료를 택했다. 오렌지 자몽 괜찮네요.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고석정과 고석정 꽃밭이다. 주말인데 이렇게 차가 없는 한산한 곳에서의 드라이브는 오랜만이다. 하늘하늘 꽃들이 피어있는 길가. 이제 가을이 거의 다 왔나 보다. 고석정 교차로에서 고석정 방향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고석정이라는 곳은 철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다. 철원 여행하는 사람들은 다 이리로 모였는지 주차할 곳도 찾기 쉽지 않았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고석정은 강 한가운데 높이 10m의 고서감이라는 바위가 있어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멋진 절경덕에 각종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다시 올라가야 할 계단을 생각하니 아찔해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할게요.
고석정 반대편에서는 가을 꽃축제가 한창이었다. 고석정 꽃밭 입장료는 성인 6,000원인데 인당 3,000원씩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해준다. 마치 유럽의 어느 정원에 온 듯한 꽃밭이 인상적이었다. 너무 예뻐요. 아름다운 풍경 속 다양한 음악과 사연들을 들으며 산책을 했다.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시간 보내기 정말 좋은 곳인데 그늘이 없으니 양산 하나 정도 들고 오신다면 더욱 쾌적하게 다니실 수 있으실 것이다. 아까 받은 철원사랑 상품권을 고석정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쓸 수 있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참치김밥 하나 사왔어요. 우리는 이제 양평으로 갑니다. 철원 오대살은 맛도 못 보고 가네요. 다음에 다시 와서 꼭 먹어봐야겠어요. 과속 구간입니다. 이거 길가에 있는 마네킹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밤에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머리도 없잖아요. 조종로 북한강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이제 양평으로 향해 본다. 가는 길이 아쉬워 어딘가로 들러 잠시 걷다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두물머리와 세미원 둘 중 고민하다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세미원으로 향했다. 세미원에 오리네라는 시내를 건너는 중이에요.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네요. 이미 연꽃은 전부 진 상태였지만 커다란 연잎들과 햇살은 눈부신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었다. 물을 가로질러 이어진 배다리를 건너는 것도 세미원에서 해봐야 할 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침수되어 철거된 상태로 있었다. 이 다리 위에서 고백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던데. 우리 옛날에 동전 초콜릿 같은 거 사 먹으면 그 껍질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세미원은 양평 가볼 만한 것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데이트 장소로 조금 더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또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고 볼거리도 많았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보실 생각이라면 약 2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여기 다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오늘은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땀이 엄청나요. 저도 그래서 위에 옷을 벗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급격하게 기온이 높아졌던 날이었다. 완연한 가을이 온 줄 알고 긴 옷들만 챙겼는데 이보다 더 더울 수가 없었다. 이곳은 약속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생활 중에 제자에게 그려준 세안도와 추상화 등의 그림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정원이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이제 해가 지고 있어서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뜨거운 산책을 즐긴 뒤 차에 돌아왔다. 이제 집으로 출발이다. 완전 더웠어요. 아침부터 출발한 당일치기 철원 여행 그리고 양평 세미원 산책까지 알찬 토요일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해질녘 양평에서 집까지 드라이브하며 풍경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번 코스는 사실 당일치기 여행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미션 수행하듯이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고도 충분히 여유 갖고 다닐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철원이 그리 먼 여행지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보고 싶으시다면 1박 2일 정도 잡고 느긋하게 여행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곧 볼 수 있다는 철원의 황금 들녘 감상 계획도 세워 올 가을 다양한 여행지에서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라본다. 오늘도 여행 독백의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